보시죠? 여러분 혹시 제 영상에 구독 눌렀어요? 눌러요. 저도 수익을 좀 창출해내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한 10,000원이라도 들어오면, 이렇게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자, 보시죠. 자, 우리 시험에 그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요렇게 두 개가 엮여서 출제가 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가장 어려운 건 여기에다가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걸 대비하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게 안 나오는 건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어려운 걸로 문제 풀고 여러분한테 대비를 시킬게요. 잘 보세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그 최저한세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될 게 요 최저한세라는 건 일단 여기였어요. 우리가 감면후세액 있죠. 요 감면후세액이라는 게 일반 법인세, 그러니까 내가 여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을 우리가 감면후세액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최저한세를 구하려면 이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까지는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디에서 입력을 하냐? 네, 불안해. 그래서 하는 건 죄송해요. 이거는 양이 뭐야? 응? 뭐지? 이벤트인가? 뭐지? 갑자기 꺼져가지고. 응? 뭐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할 때 첫 번째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순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여기 있는 120번이거든. 120번. 그러니까 120번 어차피 막혀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118번까지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어디까지는 입력이 돼야 되냐면 여기 왼쪽은 입력이 돼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일단 왼쪽을 먼저 입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요 2월 결 일단 여기 제가 이렇게 색깔 치는 거 이거 2월 결손금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2월 결손금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2월 결손금을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는 언제 입력하는 거냐면 여기 2월 결손 공제는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입력을 한다라는 거에 정말 유념하세요. 살짝 꼭 유념 하시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기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꼭 잘 외워주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화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여기 121번 보세요. 121번. 121번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저한세에 걸렸다. 최저한세 적용이다라는 건 최저한세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최저한세 안 걸리는 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저한세가 적용돼 가지고 얼마의 세액공제와 얼마의 세액감면을 받는지는 요 121번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입력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 최저한세를 가가지고 최저한세에 걸려서 얼마가 최종적으로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까지밖에 입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꼭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으면 컴퓨터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럼 원칙은 이거 다음에 원래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가는 거예요. 그 세액공제 3가 없다면. 자, 근데 이제 여기요. 우리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서식이 나오면 얘부터 가야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실 게 뭐냐. 우리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렇게 막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름 자체가 세액 공제잖아. 이름 자체가 세액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메뉴는 최저한세를 검토하는 메뉴는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그냥 세액 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만 입력하냐면 세액 감면만 입력하는 거예요. 세액 감면만 입력을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세액 감면이란 너무 소리야. 세액 공제 죄송해요. 빨리 지워야 돼,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세액 공제예요. 나 뭐 하고 있는 거냐. 세액 공제만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세액 감면 입력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리고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이 아니에요. 즉 얘는 최저한세에 걸리든 최저한세에 안 걸리든 세액공제면 다 입력하는 거예요. 일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면 최저한세에 걸리는 것만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최저한세 여부를 안 따져요. 최저한세 적용 여부 불문이라고 할게요.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세액공제 3니까 그냥 세액공제만 입력한다. 그리고 최저한세 검토하는 서식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든 적용이 안 되든 세액공제면 다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틀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에서요. 문제에서 언급된 애를 F2번으로 세액공제 한 두세 글자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F2번으로 검색 하시고 요 사업연도인데 잘 들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보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세액공제가 있대요. 그럼 A라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올해 전년도에 못 받아서 2월 된 세액공제가 하나 있고요. 올해 해당 세액공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사업연도는 전년도 거면 2023년 12월 31일로부터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12월인가 30 기억 안 나는데 얘는 지금 단기분이에요. 2월분이에요. 세액공제가. 2월분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한 뭐 100만 원 된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2월분 100만 원 세액공제액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단기분에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세액공제는 대부분 몇 년간 2월된다라고 했죠? 세액 감면 말고. 그렇죠? 10년간, 10년간 2월되니까 그러면 요 2월된 세액공제는 2월된 몇 차 연도의 세액공제인지까지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제가 다 좀 캡처하다 보니 좀 잘려서 크게 캡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0차 연도까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사례로 놓고 보면 2월된 몇 차 연도라고 입력하는 게 맞아요. 100만 원은. 그렇죠. 2023년도니까 2024년도 입장에서 2월된 1차 연도에 세액공제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다시 여기에다가 2월된 1차 연도에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근데 또 단기분이 있대요. 단기분. 그럼 단기분은 이렇게 잡겠죠. 2024년 12월, 뭐 12월 30일인가 기억이 안 나요. 좀 이따 하다 보면 뭐 일자 있으면 30일 넣으시고 일자 없으면 12월 넣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얘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200만 원이면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돈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라고 적었으면 단기분에는 입력 못하는 거예요. 나눠서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단기분 세액공제가 200만 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단기분은 어차피 2월 된 게 없잖아요. 2월 된 게 없으니까 알아서 요 200만 원이 단기분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건 2월 된 세액공제는 2월 된 몇 차 연도의 세액공제 금액인지도 적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딱히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그죠?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화면 보실래요? 제가 좀 왜 여기까지 설명드리냐면 화면 좀 보세요. 화면 보시면 여기 다른 회사네.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메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10차 연도까지 있어요. 10차 연도까지 있고,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지 않았나? 여기 보시면 121번이 최저한세에 적용. 최저한세에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미공제. 미공제라는 거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배제되는 걸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됐죠? 그럼 이건 또 어디서 검토할 수 있냐? 얘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밖에 검토를 못해요. 한마디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최저한세 걸리다 보니까 얼마가 배제되고 얼마가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감면받는지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요 121번 입력 못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되시겠어요? 일단 논리 좀 따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외워주셔야 돼요. 꼭 순서 논리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요. 저장 눌러요. 누른 다음에 이제 3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그 다음 가서 배제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기 여기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시면 어떻게 불러오기를 하시면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 불러왔었 일반 법인세 산출세 입력했었잖아요. 됐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같이 불러오는 거냐면 아까 잘 들어보세요. 아까 뭔진 몰라도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 있잖아요. 그 3에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입력하면 설명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2번 감면후세액의 뜻이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에 됐잖아요. 다 받았을 경우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후세액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입력할 건 최저한세 걸리는 애들만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만 입력하는 거예요. 적용 대상만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 쓸데가 없다. 감면 불문이에요. 여긴 왜? 여기는 제목 자체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지 세액공제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세액공제 쪽이 아니니까 여기는 세액공제든 세액감면이든 다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니까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들만. 입력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실 게 여기에 여기. 자, 우리가 보시면 아세요? 여기 123번하고 124번 보세요. 123번은 감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3번은 감면. 123번에는 감면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감면만. 그렇죠? 그리고 124번은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감면은 123번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공제는 124번에 입력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할게. 좀 이따가.
제가 말로 떠드니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만 해요. 일단 네, 이거는 좀 이따 할게. 지금 하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입력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뭐 잘 캐치하시는 거에 막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잘 캐치하시더라고요, 설명드리면. 아무튼 요 두 개는 좀 이따 설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배제가 되는 거랑 최저한세에 걸려서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이 되는지가 다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오면 이제 그거를 우리 아까 했던 여기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배제되는 걸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건데 좀 당연한 건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라는 문제가 안 나오면 아까 했던 2번하고 지금 하는 순서에서 2번하고 4번을 생략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3라는 문제 안 나오면 저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까지 나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3번이나 냈어요. 시험에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3 문제가 안 나왔다. 그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최저한세만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하면 아까 했던 2번하고 지금 한 4번 순서는 생략이라고요. 알죠? 그래서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서 배제가 되는 건 당연히 여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이고. 그 다음 122번은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122번은 요런 사례를 보시면 뭐냐면은요. 이런 거 있죠. 뭐냐면 한 번 내긴 했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있죠. 법인세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하세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최저한세는 아니에요. 최저한세가 아닌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3,000원 있는 거예요. 3,000원. 그럼 3,000원의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산출세까지밖에 못 받아요. 어차피 2,000원 산출세액 나왔는데 이 3,000원을 다 뺀다?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요 3,000원 중에서 2,000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1,000원은 이월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입력하시는 거냐면 최저한세에 걸리진 않지만 우리가 최저한세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해당 세액공제 1,000원을 올해는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데 한 번 줄 때 3번. 한번 이해되시겠어요? 요 3,000원은 2,000원밖에 올해 못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원은 최저한세에 걸리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 산출세액보다 커서 1,000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느낌으로 거시란 얘기예요. 한 번 나와서 한 번 우리한테 중요한 거 121번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여기 엄밀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나머지 이제 뭐예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컴퓨터가 다 주거든요. 최저한세 쪽에서. 그걸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실 게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 123번에 있어요.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세액공제는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걸리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잘 입력하시고,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영상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시험의 필요성상 한 번씩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꼭 보세요. 가산세 영상은 여러분들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그건. 자, 물론 시간이 좀 남으면 할 거고. 알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다 잘 나오는 걸 훨씬 더 하는 게 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연합생 뭔지 아시죠? 문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수시부가는 안 나오고요. 원천 납부세 줄 거거든요. 이건 주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알죠?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중에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돼. 2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가산세가 200만 원이면 차가가 납부할 세액은 2,2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산세는 분납이 된대, 안 된대? 우리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가산세는 분납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컴퓨터가 걸어주냐면 이때는 여기에다가 분납 세액 계산 범위액은 2,200이 아닌 2천만 원 이렇게 인지를 해요.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니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납부할 세액은 2,200이지만 분납을 얼마를 할지 계산한 범위액은 요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한 금액만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분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151번을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153번을 째려보시고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가 분납 얼마 할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범위이니까 여기 보셔야 된다는 뜻. 여기다가 분납할 세액을 잘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분납할 세액. 좀 어렵긴 말로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물론 실제 해도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꼭 뭐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최저한세에 걸리냐, 최저한세 안 걸리냐. 알죠?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얘도 좀 어렵기 때문에 분석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어디에 입력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법인세 과세 표준 오른쪽이다, 뭐 왼쪽이다, 얘는 뭐 세액공제 3다, 얘는 최저한세다 이렇게들 다 판단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기출문제 삐시죠? 제발. 됐다.